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수필이에요. 수필인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부제는 소광리 소나무 숲이라는 작품을 볼 겁니다. 이 작품은 뭐냐면은 그냥 숲 얘기하면 뭡니까? 환경이겠죠? 그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낸 수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역시나 수필이라고 써 있고요. 성격은 비판해요. 뭘 비판할까요? 우리를 비판하겠죠. 인간 비판합니다. 사색적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만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도 역시 실현다. 이 수필도 역시 우리에게 좀 뭔가 생각을 좀 요구하는 그런 시예요. 이것도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작품을 썼겠죠. 주제: 무차별적인 소비와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솔직히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그냥 텀블러 들고 다니면 괜찮잖아요. 아, 맛있네. 어쨌든 그런 것들 다 거시기 한다는 소리죠. 자, 특징으로는요, 이게 서간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체가 편지글처럼 쓰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당신에게, 그러니까 독자겠죠. 불특정 다수인 독자를 당신으로 상정해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해서 우리와 뭔가 상호작용, 그러니까 티티타카를 한다는 소리예요.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서 우리를 까는 겁니다. 일단은 봅시다.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소나무를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환경을 그다지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환경 생각했으면은 아파트 이런 거 다 지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와 대조적인 걸로 소나무 우리에게 얼마나 아낌없습니까? 오지게 자라면은 그 배다가 땅 거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알고 이제 직접 작품을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당신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내가 아까 얘기를 했다 했죠.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을 이 엽서에 띄웁니다. 난 알려준 적 없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은 씁시다. 우리에게 엽서를 쓰는 형식. 그래서 당신에게 엽서를 쓰는 형식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여기까지 쓸까? 형식 아이씨 됐어. 형식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 더러는 500 풍성을 겪어온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것이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오지게 놀라웠다는 소리입니다.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왔다? 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만큼 소나무가 오지고 지렸다는 소리죠. 씁시다. 필자가, 글 쓴 사람이, 글쓴이가 소나무에게 경의를 받은 이 이유, 그러니까 200년, 300년, 500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는 소리겠죠.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와의 대조적이죠. 아까 특징 봤죠? 인간하고 소나무 대조시켰다고요. 씁시다. 그래서 이거 우리들과 소나무에 이겁니다. 우리들과 소나무에 대조되는 점이고요.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미. 자, 이 뭘까요? 소나무를 보고 나를 성찰하는 거죠. 씁시다 여기. 어디 소나무예요? 근데 소광리 소나무죠. 소광리가 어디냐? 소광리 소나무를 보고 자신에 대해 성찰. 자신의 성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소나무는 막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막 숲을 이뤘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나는 뭐다? 없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소강리 소울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뭡니까?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요즘은 이건 엄한 스승이 아니에요. 철컹철컹 해가지고 감히 애를 패?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거. 하지만 옛날에 썼던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히려 거시기였죠? 나도 오지게 처먹고 자랐어. 자, 어쨌든 간에 씁시다. 필자의 삶을 성찰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필자의 삶을 성찰하게 함입니다. 밖에 뭐 청소기 돌리나? 뭐 소리가 오고, 들려요 혹시? 이따 편집하면서 들어봐야겠다. 들어가나? 그 다음에 어젯밤 여기까지가 근데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그 다음부터는 중간입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가시는 거 아시죠? 수필은? 자,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치사해서 100원 내고 말지. 그냥 반을 보면 그냥 100원 내래. 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당신 그런 거 보니까 어때? 우리랑 친해지고 싶나 봐요. 씁시다. 독자인 당신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글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썼음을 이거 청소기 소리 졸라 크는데 알 수 있음. 보자. 그 다음에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를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유럽 화장실도 아니고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국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아주 그냥 어쨌든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 보관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는 200만 재. 말이 돼? 200만 그루래요.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입니다. 진짜로? 졸라 많죠? 씁시다. 그러니까 이게 경복궁 복원에 소비되는 목재가 엄청나다는 소리죠. 경복궁 복원에 소비되는 나무인데요. 문제는 이게 비판점이 있는 거죠. 왜? 자연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건 뭐로 만드냐? 딴 게 있을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거시기 하긴 하네요. 야, 200만 그루면은 산 하나 아니냐? 어쨌든 간에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의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 복원에 너무 많은 소나무들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씁시다. 경복궁 복원에 엄청난 양의
소나무가 이걸 좀 줄일 수는 없었나? 소나무가 소비되는 것을 비판. 이걸 좀 줄일 수는 없었나 봐요. 200만 그루면 좀 심하긴 하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 잠깐만 껐다 갈게요. 카메라가 과열이래요. 금방 오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셨으면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자,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은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오우야, 사람을 잘라낸다라는 거는 이제 뭐 해고시킨다는 소리겠죠.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괄호를 치세요. 없어도 되는 물건을 묻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뭐냐면 이제 소나무를 자르는 것을 인간까지 확대한 것이죠. 소나무를 자르는 것을 인간의 삶까지 확대하여, 아 더럽게 길구만, 확대하여 문제의식을 드러낸, 아 바로 이씨.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밑줄 치세요. 사람들의 생산이란 것이기에서 지나지 않습니다까지 밑줄을 치시고, 소강리 소나무들과 달리 소비만은 인간들을 쓰세요. 소광리 소나무 들과 달리 소비만 하는 인간의, 아이고, 인간의 미안합니다. 인간에 대한 비판적, 아유 잘 보소. 나 왜 이러냐? 팔이 아파서 그래요. 팔 아파서. 네, 쓰시고,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문제의식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이 뭔 소리야 이거는.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소비의 객체로. 그러니까 이제 소비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로 인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소비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된다. 우리가 소비를 함으로써 위험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씁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쓰자. 이기적인 소비를 넘어 소비의 객체로까지.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이러니까 애들이 수필을 안 읽지. 소비의 객체로까지. 잘못 썼어요. 객체로까지 전락한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이지.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죠. 너무 길어요. 어떻게 줄일 수가 없네. 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 이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밑줄을 치시고 자연을 생산의 요소로 인식하고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기적인 소비. 인간의 폭력성 나타냈다. 자연을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인간의 바로 마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라는 거를 같이 가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생산 요소로 생각을 한 다음에 착취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야마가 돌겠어요. 일단 쓰시고요. 자, 지우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죠. 힘들어. 이제 삼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삼판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나무를 베가지고 어떤 가공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삼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문율이라는 거는 글자로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는 안 써 있고 그냥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나무의 그 빡침이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래요. 어찌 노하는 것이 나무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을 훼손하는데 나무만 빡이치겠니?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온 산천의 아우성 여기까지 뭐냐? 의인법 썼죠? 쓰세요. 인간의 폭력성이 자연 전체에 온 산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라면서 이제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의 말처럼? 그냥 그렇다 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씁시다. 이거 좀 기니까 갖고 갔어야지. 소나무와 우리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상정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우리죠. 인용해 제시하여 독자와 또 터졌어. 환장하겠네 진짜. 독자 독자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여기까지 나오냐? 나오네요. 보여줘. 이 수필이 은근히, 그러니까 수필이 글을 너무 어렵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거 분필 깍지도 새로 사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서 읽을게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치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이 부분 가로치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거기부터 은은한 솔바람입니다까지. 그러니까 소나무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소리예요. 소나무와 우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솔바람뿐만 아니라 솔빛, 소량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이제 정통적으로 뭐 시나 그런 거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 뭐야? 고절. 그러니까 높은 절개를 상징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금강송의 고든 둥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에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품 가치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옛날은 뭐야? 그런 지조와 절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가치로만 생각하는 오늘날과 달리 그런 고난 속에서 지조의 가치를 읽어요. 아이고, 고난 속 지조의 가치를 읽어내는 미학,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필기 이 부분 쓰시고요. 난 다시 지울게요. 그 다음에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쓰세요.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소나무와 같이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문명의 폭력성 속에서도 우리만의 스스로의 미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비행기 태워주고 있는 겁니다. 쓰세요. 아, 이거 좀 기네요. 소나무와 같이 어딨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문명의 폭력성을 견디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또 이거 그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이야기. 당신이라는 걸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 이거 밑줄 치세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회 문제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만큼 황폐해졌다. 진짜 땅이 황폐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감성이 메말랐다는 소리겠죠. 황폐해지고 메말라버린 비정해지. 현대사회 문제점 제시. 오케이. 이런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래종들이 우리 소나무를 다 조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 수가 이제 나무 숫자예요.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든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무들도 살기 힘드네요. 자, 여기도 쓰세요. 모두 경쟁에 지배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 살고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중간입니다. 이제 요 다음부터가 결말입니다. 야, 순간적으로 나 그거 안 누른 줄 알고 시겁했다. 녹화 버튼 안 누른 줄 알았어요. 나 울 뻔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왜? 소나무가 회초리 들고 있다 해서 졸라 후드려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깨달은 거죠. 씁시다. 그래서 반성했다는 소리예요. 소나무 소광이가 아니라 소광리. 아이. 솔이 소나무예요. 소광리 솔숲에서 인간이 많다. 경제학의 폭력수.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의 비정. 경쟁의 비정한 논리. 어머, 왜 이렇게 덥니? 논리를 깨닫고 더워 깊이 반성했음을 반성했음을 드러내. 그래서 산을 나왔대요.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기억해냈대요.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이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도 뭐야? 독자와 상호작용을 한 거죠. 왜? 당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신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그겁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하면서 아까 그 위에 우리 있던 그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있죠. 아우, 이거 이제 쓰기도 귀찮다. 독자와의 상호작용 고려한 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더워. 햇빛이 이걸 막아도 덥냐. 자, 처음으로 새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그 잡는 거, 손잡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엽서의 그 글귀가 무슨 뜻인지 쓸게요. 헛. 글귀의 의미. 이거 뭐냐? 자루는 손잡이에요. 자루 없는 도끼가 폭력을 가할 수 없는 것처럼. 없듯 우리들 스스로도 문명의 더럽게 길어요 아주. 폭력성을 이들은 자라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 왜지? 안 된다면 문명의 폭력성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휴. 와, 더럽게 길어. 우리를 하면서 여기까지가 우리 그 소강리 소나무 숲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 수필을 통해서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이런 자연을 사랑하자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필기가 너무 길었네요. 수고하셨고요. 요거 해당하는 문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